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394만원입니다. 마이너스 5만원이고요. 3월달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3월에는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을 잃어버려가지고요. 평정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길을 걸어왔고요. 결과적으로 손실이 나긴 했지만 마이너스 한 8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후반에 조금 만회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3개월 정도 손실 봤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4월부터는 일트라도 자신감 있는 배팅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상승하기는 했는데요. 좀 약했습니다. 새벽쯤이었는가 보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에 이제 다우가 보합까지 내려왔던 것 같네요. 그렇죠. 다우지수가 거의 밀려가지고 약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도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은행에 대해서 어떤 뭐죠? 건전성 테스트인가 뭐 이렇게 했고, 은행에 이제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다는 쪽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밀렸지 않나 싶고요. 은행주도 사실은 조금 밀렸습니다.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심하게는 아니었지만 새롭게 또 등장한 은행이 포스트 리퍼블릭은 뭐 지난번부터 그랬으니까 한 4% 빠졌었고요. 그 다음 찰스 슈왑 여기도 지금 계속 언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알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SVB 사태 터졌을 때만 해도 그거 하나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CS로 갔다가 뭐 도이치뱅크까지 갔다가 막 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지금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하기에는 좀 찜찜합니다 지금. 그래서 간밤에 미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뭐 상승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왠지 모르게 뭔가 좀 힘겨워 보이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고점 부분에서 힘겨워 보이면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조금 힘에 붙여 보입니다. 나스닥 한번 볼까요? 딱 고점 부분에서 지금 토지 형태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뭐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은행 쪽에 악재만 해소돼 버리면 연준에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추가로 금리 인상도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 하지 않으면 기술주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하게 악재가 다 해소됐느냐 이 부분은 약간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 앞두고 있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떤 그림이 나올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왠지 모르게 시한폭탄을 들고 그냥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안 터지면 다행이고요. 그냥 달리면 되죠. 계속 그냥 고거 해갖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만약에 터지면 이제 처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잘 챙겨보고요. 주말 동안 뉴스 잘 챙겨보고 어떠한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서 조심조심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 방향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래쪽 방향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악재가 안 나오면은 위로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건 그냥 방향 예측이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뭐 환율, 10년물 국채금리 다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어서 특별하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 간밤에 미정 씨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지수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특이했어요 오늘. 제가 보는 범위에서는 특이했습니다. 왜 특이했냐면 기존에 우리가 항상 그 왔다 갔다 했던 게 2차전지, 그다음 그 반도체, 로봇, AI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도주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AI 관련주 보시면은 좀 빠진 게 아니고 많이 빠졌습니다. 셀바스 AI 거의 대장격이었는데 지금 꺾여서 내려왔죠. 꼬리도 안 달고 지금 그대로 종가 저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다음 솔트룩스 8%대로 빠졌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건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서 그 일론 머스크하고 뭐 그 뭐 몇 명이더라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 챗 GPT가 지금 나온 챗 GPT 4를 능가하는 쪽에 그 연구는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하고 한참 논쟁을 했었는데요. 챗 GPT가 그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마치 터미네이터에 그 나오는 그 뭐죠? 스카이넷인가 그거 있죠. 지구의 종말을 가져왔던 그런 것처럼 방대한 그 컴퓨터 공간 안에 이 챗GPT가 뭐 모범적인 규칙이 없죠. 인간도 바뀝니다. 규칙이 인간의 어떤 뭐 규범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 조직이 형성되면 그 조직 자체에서 어떤 룰을 정하죠. 정해갖고 뭐 잘못하면 벌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유교적인 어떤 이런 거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잡혀가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그 방대한 자료를 그냥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답을 만들어서 낸다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나가버리면 나중에 되면 일반 사람들이 그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런 쪽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혼자서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입니다. 가정했을 때 챗GPT 쪽에서 여러 가지 그 뭐 죽음에 대한 이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끄집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컴퓨터에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명이 뭐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뭐 문제될 건 아니겠지만 연구하는 사람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게 이제 사회 공론화가 됐을 경우에 통제를 하는 쪽으로 만약에 언급이 된다면 통제가 불가능할 겁니다. 챗 GPT 안에 들어있는 방대한 자료가 그 어떤 윤리적인 잣대가 없잖아요. 걔들이 하는 잣대가 아마 중국 같으면은 그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그쪽 편에 답을 내놓는 걸 정답으로 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정답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약간 멈춰야 된다 이런 쪽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1월 달부터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올라갔던 가장 먼저 출발해서 올라갔던 챗 GPT 이쪽이 지금 대거 무너졌고요. 그 다음 로봇 관련주도 이것도 이제 거의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출발로 해서 챗 GPT 이후에 바로 바톤을 이어가지고 강하게 올라갔던 로봇 관련주인데요. 이 대장격인 종목이 7%대 빠졌죠. 그래서 이 러셀 같은 종목은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 이래놓고 오늘 이만큼 빼버리면 여기 있으면 물린 사람들 어쩌라고. 이 같은 그 완전 폭탄을 맞은 듯한 그 SPG 이것도 잘 나갔는데 지금 다 떨어져 버렸죠. 종가 저가로 그냥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AI 무너지고 로봇 관련주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좀 삐리리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뒤로 밀리는 분위기였고요. 그 에코프로 BM 얘는 이제 대장이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다음 장중에 이수페타시스 얘도 또 그 탐토를 올리려고 쭉 빼올리다가 힘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들이 대거 그 이탈하는 현상, 하락하는 현상이 나왔고요. 반도체 쪽도 그 어제 올라가던 종목들이 뒤로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오늘 특이하게 뭐 DB하이텍 같은 이런 종목은 경영권 분쟁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 있고, 일부 종목 올라갔지만 그 대장격인 한미급 반도체 뒤로 밀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온통 지뢰밭이다. 발 잘못 디디면 그 1월달부터 올라올 때는 이런 느낌이죠. 가다가 조정받으면 그냥 그 챗GPT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무조건 사놓으면 계속 올라갔다,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내려오면 잡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가더라,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내려오는 이 그림은 잘못하면 못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큰 하락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는, 주도주가 좀 바뀌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니까 다른 주도주 섹터 쪽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오늘 그나마 오늘 주도주가 원래 좀 사라지면 새로운 주도주 쪽으로 세력들이 몰리는데요. 그게 원전 테마였었습니다. G2 파워를 대장으로 끌고 올렸는데요. 아침에 봤는데 이게 제가 원전 쪽이 설마 이게 주도주가 될까 싶어가지고 반신반의하다가 놔둬버렸는데, 결국은 이게 대장으로 원전이 갔습니다. 딴 게 갈 게 없으니까 간 것 같아요. 원전이 좋아서 갔다기보다는 다른 테마가 갈 게 없으니까 그냥 뭐 하나 테마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당기지 않았을까. 혹시나 다른 뭐 강했던 테마를 보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근데 제가 보는 범위에서는 올라가는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원전 이쪽도 지금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조금 몰려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왔고요. 이럴 때는 그냥 아침에 G2파워가 제일 강했기 때문에 얘가 이 종목이 제가 관심 있었다면 딱 이렇게 해놓고 멈추면 여기쯤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면 여기쯤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 돌렸을 때 이쪽에서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돌렸을 때 한 번 더 조금 이런 식으로 단타를 할 건데, 이쪽이 주도주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포기해 버렸는데요. 일단 원전 쪽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내내 제가 가진 종목이 한 플러스 10만원 정도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매매 실수였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빠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밑에서 잡아야 되는데, 더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가지고 있던 종목은 뒤로 밀릴 때 본전에서 거의 다 팔아버렸고,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가 버리죠.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은 종목 잡았는데 뒤로 밀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꼬여가지고 좋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3일 동안 수익 났기 때문에 오늘 정말 수익 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10만원 플러스 나 있길래 이 상태면 그냥 놔두면 적어도 손실은 안 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후반에 가서 이게 좀 심리적으로 좀 푸달렸어요. 그래서 좀 실수를 좀 했는데, 이건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10만원 벌었다가 마이너스 5만원으로 끝나버려서 좀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입니다. 어제 제가 가진 종목 보시면 퍼스텍하고 덕신하우징은 제가 중기로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덕신하우징이 1.4% 빠졌는데 3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한 4만원 날렸죠. 퍼스텍 3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한 3만원 날렸죠. 그래서 한 7만원 마이너스 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중기 쪽에서 손실 나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좀 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 아침 방송할 때 제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중기 투자로 편입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종목은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잡는 건 잘했습니다. 어제 100만원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100만원 잡은 것까지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중기니까 이익 실현 안 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쯤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잡아버렸습니다. 이제 중기 투자로 묻어버리려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나마 장 후반에 덜 올려서 다행이지, 못 덜 올렸으면 손실이 클 뻔했습니다. 여기쯤에서 이제
300만원 맞춰 놓으려고 중기 투자로 하루 만에 300만원 잡는 건 좀 오반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실수했어요. 오늘 200만원 잡고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면 100만원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도 이 고점 위치에, 일봉상의 고점 위치에 여기서 300만원을 다 질러버리는 바람에 이게 좀 큰 페인이었고요. 결과적으로 플러스 나 있던 게 아직까지 플러스이긴 하네요. 원래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100만원 더 잡아 200만원 이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상태겠죠. 근데 여기서 더 잡았다가 밀렸다 돌아오는 바람에 지금 본전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벌어놨던 거, 이거 장중에 한 10만원 정도까지 났었는데, 여기 올라갔을 때. 그래서 이제 빵 돼버렸고요. 결과적으로 300만원 현재 중기 투자로 집어넣었습니다. 300만원이니까 3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거 단일가에 좀 올라가면 조금 파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종목이 좋았는데, 일단 종목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 다른 거 해야할게요. 그 다음 마이크로 컨텍스트하고 파이버 프로하고 유신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유신은 어제 그 한미글로벌 올라가면서 제가 100만원 잡았다가 다 팔고 25만원 남겨놨었는데,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이 지금 물론 이제 어제 올라간 것보다는 덜 빠졌지만 조금 밀려가지고 끝이 나버리면서, 그래서 이제 유신은 대장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보합해서 팔아버렸습니다. 25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해버렸고요. 그럼 한미글로벌 올라간 거는 이유를 계속 찾아봤는데, 게시판에 글 올라오는 거 쭉 보니까 다른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이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게시판 글 올라온 거를 보면 네이버가 네옴시티에 그것도 금액 나오면 또 몇 천조죠. 하여튼 몇백조인지 뭔지 규모의 어떤 수주 계약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했는지 아니면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였냐면 네이버도 로봇 관련을 하고 있다는 걸 글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무슨 뭔 회사하고 네이버하고 공동으로 로봇을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런 거를 자동화 시켜가지고 빌딩에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제가 참 내일 결혼식 때문에 네이버 사옥에 가는데요. 갔다 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워낙 잘 해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로봇 같은 게 엘리베이터 타고 물건 배송하고 뭐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우디의 네옴시티 길게 쫙 된 거기잖아요. 거기에 건물에 네이버가 그걸 수주를 따갖고 넣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아마 어제 놀래가지고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관련이니까요. 그 뉴스 뜨니까 관련된 것 중에 대장이다 싶어서 얘가 확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네이버가 로봇 관련하고 뭐 엘리베이터로 해갖고 그게 사우디 네옴시티에 들어가는데, 한미글로벌이 한미글로벌은 뭐 숙소 짓거나 뭐 건설하는 이쪽이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헛다리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저는 25만원밖에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본전에 팔아버렸습니다. 어제 한 100만원 잡아갖고 조금 챙길 거 챙겼으니까요.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신 정리했고요. 그 다음 파이버 프로는 드론 관련해 가지고 잡았었는데요.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살아있긴 하는데 시장이 불안불안하니까 올라가려면 내려갈까 하다가 뭐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요건 정리해버렸습니다. 분위기 좋았으면 당겨 올렸을 수도 있을 건데, 시장이 워낙 막 급변하다 보니까 이 세력도 여기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하자 이러고 이제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왜 보느냐면 드론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 네온테크라든가 베스셀 이 종목이 다 밀렸습니다. 이 파이버 프로는 제가 지난번에 위성 쪽에 할 때 광섬유 뭐 이런 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금전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다 할게요. 시간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금 위성 관련한 쪽 종목들이 좋으니까 얘가 드론 쪽으로 붙는 게 아니고 위성 관련한 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싶은데,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주말 앞두고 있어가지고 다 정리해버리고 확실한 쪽으로 이제 돈을 모으느라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 컨텍스트는 조금 이익 실현하고 어제 잡아서 제가 조금 수익을 올렸고요. 요것도 세력이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뭐 했는데 거의 뭐 여기서 팔아버려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수익 나 있는 상태라서 그냥 이익 실현하고 판다 이런 느낌으로 반도체가 좀 밀리길래 그래서 반도체가 괜찮았으면 이 종목 계속 가져갔을 겁니다.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적어도 이 정도 선까지는 갈 걸로 생각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 대명에너지하고 우림PTS인데요. 대명에너지는 오늘 그 뭐죠? 그 친환경 관련 부분이 재생에너지 이런 쪽이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이 유럽 쪽하고 뭐 미국 쪽에서 이제 상당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솔루션이 기업 분할하고 나서 재상장하는 날이라서 이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그냥 얼떨결에 잡아갖고 갖고 있다가 그 뒤에 뉴스를 봤죠. 하나솔루션 어쩌고 하길래 그래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라갈 때 뭐 여기서 조금 팔고 여기서 조금 팔고 여기서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별로 못 벌었죠. 여기서 다 팔았으면 벌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주말 동안 제가 연구해야 될 게 팔 거면 확실하게 올라갔을 때 바로 팔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챙겨버리고 더 올라갈 땐 뒤에가 다시 잡더라도 이렇게 잡아서 팔았으면 오늘 그 수익이 꽤 났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인텔리안테크 얘도 쭉 올라갈 때 여기서 확 팔아붙으면 되는데 이걸 찔끔찔끔 팔다 보니까 뒤에 가서 이제 수익 확 줄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는 칼같이 챙길 거 챙기고 중기 투자는 이제 그 빠지더라도 그냥 놔둬야 되겠죠. 근데 단기 종목은 바로바로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 그 다음 우림PTS인데요. 우림PTS는 아침에 시간에 걸려서 바로 팔았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하락할 줄은 몰랐는데 이걸 그 어제 제가 매수했을 때 우림PTS를 왜 매수했느냐면 어제 SP 시스템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후반에 로보티즈가 한 11% 정도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우림도 다 4%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 따라갔죠. 이게 차례대로 이제 쭉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우림PTS가 그 올라가긴 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뉴스를 계속 찾아봤는데 시간에 걸려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물 멀티미디어 이것도 로봇 쪽이었거든요. 시간에 걸려서 급등하고 그다음 그 로보티즈도 시간에 의해서 상승을 했었고요. 어제요. 그다음 그 우림은 뭐 3등주라서 많이는 아니었지만 한 2% 정도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에 거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확 밀려버렸어요. 확 밀려가지고 전부 마이너스로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SP 시스템이 로봇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이거 뉴스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2차전지 제조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캔 제조 금령 테스트 진행 사실 부각의 상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른 로봇주는 못 가는데 혼자 상한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 왜 이러지 이랬는데 이 로봇 관련해서 올라갔으면 봐줄만 한데 2차전지 관련주 그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그 회사하고 같이 금령해갖고 뭐 만드는 여기에 그냥 참여했다 해갖고 그래서 2차전지로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로봇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시간에 의해서 다 던져버린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로봇이 아니었는데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밀리길래 아침에 일단 바로 그냥 그 시간에 걸려서 매도 주문을 넣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다행히 제가 주문 넣은 것까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손해 안 보고 그냥 바로 팔았습니다. 종가에 잡았다가 시간에 걸려서 바로 팔아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종목은 단타로 잡은 거니까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침에 올라갈 때 좀 바로 이익 실현을 좀 했으면 좋았었는데 시장이 좀 더 몰라 그러다가 이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다 팔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신규 매수로 잡은 종목이 뭐냐면 현대 엘리베입니다. 어제 좋았고 오늘도 그림이 좋았죠. 근데 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 이익 실현 물량 나와가지고 좀 밀린 것 같아요. 시간에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지키고 있죠. 이 끌어올리던 세력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그 제가 차트 전문이 아니라서 차트는 잘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벗겼다면 적어도 여기 부분을 벗겼다면은 상당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매수가 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밀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물이 거의 없죠. 뚝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이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아침에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아침에 잡았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잡았겠죠. 그러니까 1차 상승하고 조정 올 때 여기서 잡습니다. 요즘 그 단타 연습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 받는 요 상황에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줄 거 놓고 이 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서 200만원 잡아가지고 여기 올라갔을 때 그 100만원치를 팔았어야 되는데 25만원치만 팔았어요. 25만원치를 팔고 그 다음 다시 내려왔길래 여기서 25만원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건 그래도 뭐 그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잡는 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게 또 뒤로 밀려버리는 바람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많이 잡아놓은 상태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현대일변이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오늘 추가로 잡았고요. 그 다음 그 마지막으로 어제 이거 인버스 종목 인버스 종목 어제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2805원에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건 그 인버스로 수익 올리기 위해서 잡은 게 아니고 혹시나 주말 동안에 무슨 돌발 악재가 생겨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제가 지금 주식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369, 1100, 1200, 한 1200만원 정도가 주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발 악재가 생겨가지고 돌발 악재라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죠. 뭐 일본이 지진 나갖고 그냥 뭐 후지산이 화산 폭발해갖고 뭐 난리 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폭락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재료가 좋아서 올라갈 것 같더라도 큰 악재가 생기게 됐을 경우에는 무너지니까요. 그럼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잡는 용도로 인버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면 얘가 수익이 극대화될 거기 때문에요. 다른 종목 손실 난 거를 커버하고 얘로 이제 방어한다 이런 의미로 해치 개념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를 5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요. 선물을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를 매수했나요? 삼성전자 많이 매수했죠. 연거푸 지금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쪽이 좋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어제 외국인이 선물 매도 쳐놓은 걸 다 줄였거든요. 어제 제가 그 선물 외국인이 선물 매수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해지를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선물 다 정리해놓고 매도해놨던 거 다 정리해놓고 오늘 그 선물 매수를 하면서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거 사가지고 땡겨 올려버리니까 코스닥은 뒤로 밀렸는데 거래소는 지금 한 1% 정도 상승해버리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꼭 먹고 안 먹고가 되는 겁니다. 선물로 매수해놓고 삼성전자 사고 싶으니까 삼성전자 잡으면 올라가는 지수가 대부분 올라가니까 이거 사기 전에 선물 매도를 다 없애놓고 선물 매도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손실 나니까요. 매수로 바꿔놓고 그 다음 이걸 매수해갖고 당겨 올리면 웬만하면 그 지수가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외국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는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급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선물 매도를 해놓으면 급락할 때 선물 매도로 이제 커버를 한다 이렇게 세치가 되는데 선물 매도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웬만해가지고는 미국 상황이나 고려해 봤을 때 지수가 내려갈 것 같지 않다. 만약에 좀 내려가더라도 삼성전자 좀 사갖고 그냥 한 몇천억 삽보면 올라가니까요. 선물에서 손실은 안 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뭐 쉽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돌발적인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뭔가가 터질까 싶어서 그래서 이 아깝지만 이 계속 여기서 지금 손실 나고 있습니다. 지금 14,000원 벌써 손실 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계속 지금 뭐 한 2만원씩 오늘 2.16%니까 이 샀다 팔았다 하는 바람에 한 2만원 정도 손실 났습니다. 나는 이제 팔고 다시 잡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보기 작게 보이는데 하루에 한 2만원대 정도 손실은 나고 있습니다. 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를 대비해서 이제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고요. 일단 뭐 주말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미정씨가 그 자리 지키면 뭐 또 월요일날 좋아질 거고 4월달은 가능하면 좀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하니까 좋은 일 안 많겠나 싶고 일단 주말 동안에 그건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도주가 지금
기존에 1월 달에 움직였던, 들어올렸던, 이제까지 계속 끌어올렸던, AI 종목이나, 그 다음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요. 조정받고 다시 재차 들어올릴지, 아니면 이쪽 주도주는 던지고 다른 쪽으로 주도적 옮겨갈지, 주도주 흐름은 꼭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라가네요. 시장을 모두 설명 마치고요. 제가 가진 종목 시간의 거래는 한번 보고요. 이 퍼스텍도 정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방산주 쪽으로 해서 오늘 방산주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하나 시스템. 이게 전부 다 방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 관련 수주 대박이라고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 무거운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로템 좀 못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있는데 퍼스텍도 지금 저런 회사에 예를 들어 천궁 같은 거 만들면 거기 밑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회사지 싶은데요. 유콘 시스템인가 드론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국책 사업도 많고, 수주 잔고가 이 회사 대표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수주 잔고가 6천억 있었는데 순식간에 5천억이 불어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거든요. 순식간에 갖고 1조 1천억 됐죠. 6천억 5천억 하니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지금 수주 잔량이 붙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걸로 봐서 좋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종목에 뭔가 물려있는 사람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단타 치는 사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신용도 그렇게 안 많은데요. 이상하게 이걸 올라가면 계속 던집니다. 지난번에 잘 올라가고 있다가 3,500 얼마 올라가고 있다가 종가에 3,400원까지 툭 떨어뜨려 가지고 진짜 무슨 악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때였죠. 근데 다시 또 들어 올렸습니다. 올려놓으면 또 툭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도 좋았는데 3,500원까지 갖다 놨는데 지금 오늘 또 눌렀는데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만 몇천 주 매도로 나와 있었는데 마지막에 다시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팔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의미로. 회사 지금 망할 것 같지 않고요. 정부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부도는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그만큼 깔고 있고 실적이 지금 호전되고 있고, 이 정도면 방산 테마 좋고 다 좋은데 왜 파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덕신하우징도 오늘 좀 밀렸는데요. 이건 그만하려고 조금만 더 할게요. 덕신하우징 이 종목도 오늘 좀 밀렸는데요. 이건 아마도 다른 쪽 종목들 밀리면서 밀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덕도 신공항 이 부분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엑스포로 유치되기 때문에 엑스포 때까지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져야 엑스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 관계자가 지금 오늘 부산 내려왔을 겁니다. 가지고 가덕도 거기 전망대 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국회에서 그거 통과됐죠. 가덕도 뭐 저쪽에서. 그래서 좀 뜬금없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뭔가 불씨를 당기려면 건설 쪽의 붐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 정부에서 지금 설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실업자 많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구상할 수 있는 게 아마 건설 쪽일 겁니다. 해외 건설 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해외 건설이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거든요. 네옴시티도 지금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짝짝꿍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얻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건설 다 이게 뺏기고 나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국내에서라도 붐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회사가 탄탄하니까 한 1년 정도 버티면 윤곽이 안 나오겠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기 투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이것도 또 밀어버리더라고요. 일단 이런 종목 아예 매수를 하지 말든가, 매수해가지고 특별한 재료가 악재가 없는데 그냥 던져가 밀어버리니까요. 할 말은 없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 파는 거를 못 팔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고요. 현대 리베이는 양호하고요. 퍼스텍 양호하고요. 덕신하우징 이건 어차피 한참 시간 걸릴 것 같고, 인버스는 해지형이니까 그러면 되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약간 올라가는 그림 나왔죠. 이거 막판에 제가 300만원에서 추가로 더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 보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건 그냥 느낌의 그런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는 잘 모르는데 이런 거 있죠. 쭉 밀렸다가 바로 돌렸을 때, 이럴 때 거의 이 선이 바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쭉 밀렸다가 들어올렸죠. 그러면 이 줄이 거의 바닥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쭉 밀어서 털어먹고 땡겨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사람들이 못 따라옵니다. 그럼 쭉 올라 여기까지 가버렸죠. 지금 여기서 틀린 사람은 못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봤을 때, 분봉은 이제 이거 오늘 끝났으니까 그 월요일까지 다 연결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쭉 눌러가지고, 이게 장 후반 되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 종목. 여기서도 후반에 눌러갖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확 던져갖고 쭉 뺐죠. 이게 유동 물량이 걸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요. 유동 물량이 지금 890만 주, 한 900만 주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컨트롤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장후반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확 던지면 손절하죠. 다들 손절해갖고 털어먹고 그 다음에 다음날 되면 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 가고 있다가 쭉 파니까 이가 내려버리죠. 내려오면 여기서 떨어질 때 대부분 손절할 겁니다. 무너진 줄 알고 손절해 하는 거 다 받아먹고 땡겨 올릴 뿐이니까요. 여기서 틀린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든지 끌어올리 버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좋아서 추가로 50만원 더 잡았습니다. 돈 갖고 있는 거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약간 아쉬운 날이었지만 나름 뭐 최선을 다했고요. 주말 동안 또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의견이나 질문 뭐 여러 가지 있으시면 종목 같은 것도 좋고요. 지금 다음 주도주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댓글에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저는 보고 괜찮으면 그 실제로 다른 데 비중 줄여 가지고 그 종목 직접 매수하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4월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